중국으로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로 변경하려고 해요. 얼른 바꿔주세요. 여기 한 중국인이 공항에서 다급히 비행기 티켓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친구도 주변을 살피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중국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간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린화입니다. 오늘은 친구 메이와 함께 파리올림픽을 관람하러 갔다가 당한 수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해서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며 테니스나 탁구, 비치발리볼 등을 하며 추억을 쌓고 있어요. 그런 저희에게 이번 파리올림픽은 가지 않으면 후회할 여행지였기 때문에 개막식이 열리기 이전부터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여행 계획을 세웠죠.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파리로의 올림픽 여행이 우리를 설레게 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파리로 떠나게 되었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이틀 전 우리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저희는 우선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 탐방부터 진행했어요.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며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센강을 따라 거리를 걸으며 현지인들과 올림픽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미식의 도시 파리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우리는 그곳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죠. 파리의 낭만과 예술적인 분위기는 우리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다가오는 개막식이 무척 기다려졌습니다. 마침내 올림픽 개막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가 내려 우중 개막식이 진행되긴 했지만 파리의 센강을 따라 펼쳐진 개막식 행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였고 센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의 내륙을 이은 수십 개의 다리와 센강의 강변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축제임을 당당히 보여주었죠. 저와 메이는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의 파리올림픽을 어떻게 즐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우리 중국이 올림픽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다양한 종목을 출전하기에 어떤 종목을 볼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중국 대표단은 코로나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명예를 올림픽 종합순위 1위로 되찾겠다는 각오를 하며 출정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노력이 수많은 종목에서 금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유명 종목들은 매진이 되었고 현장에서도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결국 못 사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우린 걱정을 하였죠. 그래서 우린 파리의 음식점이나 술집, 카페에서 중계하는 화면을 둘러보며 중국의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매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관람하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친구 메이가 탁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 탁구 단체 관람 패키지였고 신청해서 인원이 채워지면 다 같이 경기를 보러 가는 패키지였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했지만 직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 우리는 예약과 결제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평소 해외여행 때 탁구와 테니스를 자주 쳤던 우리에게 탁구 종목은 제격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중국의 탁구 실력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승리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대감이 넘쳐났죠. 탁구 경기 직관의 날이 밝았고 예약 문자에 따라 경기장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단체 관람 입장을 위해 대기를 하였어요. 프랑스, 한국, 영국, 폴란드 등 같이 단체 관람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각국의 사람들은 중국인인 저희를 보며 중국이 탁구는 최강이잖아요. 중국이 이번 탁구도 금메달을 따겠네 라고 말하며 우리를 부러워하는 말들을 많이 건네주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그 말에 감사함을 드러내고 모두 좋은 경기로 관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우린 대기할 때부터 친해지게 되었고 인솔 가이드가 도착한 후 우린 경기장에 입장하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탁구 경기를 보며 응원을 한 순간들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 좋은 추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각 나라의 선수들이 여러 탁구대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을 때마다 저희와 별개로 앞에 착석한 중국인 팬들 무리가 상대편을 향해 욕설과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깜둥이를 태워버려라. 한국이 나라냐? 미개한 민족이니 밟아버려라. 대만은 중국의 속국이다 기권해라. 저 코쟁이들의 코를 낮춰줘라. 등 그들의 무분별한 발언은 점점 도를 넘었고 저와 메이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인원으로 상대 선수의 점수에는 야유를 보내고 우리나라 선수가 득점을 하면 짜요? 라고 힘을 합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응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경기 중에 방해를 하기 위한 소리들과 말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싶었지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다른 관중들까지도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같이 온 외국인 친구 중 영국 친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린, 중국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뜻을 모르겠는데 계속 같은 단어가 들려서 말이야. 메이와 저는 눈빛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냥 중국 힘을 응원하는 소리다. 힘내라, 잘한다 등의 말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일이 생겼죠.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인 지수라는 친구가 저희에게 물었어요. 짜요. 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다른 단어들은 뭔가 상대를 공격하는 발언 같은데 그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메이는 당황했지만 아니라고 중국인을 감싸며 대꾸하였고 지수를 포함한 외국인 친구들은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나갔습니다. 결국 중국이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외국인 친구들은 역시 중국이 강해, 대단해, 중국의 탁구는 세계 1위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축하를 받고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계속 생겼죠. 경기장을 나선 우리들은 프랑스 친구인 에미르의 제안으로 다 같이 근처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 같이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고 관람했던 탁구 경기에 대해 소감을 이야기하며 저와 메이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쯤 다시 저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술집의 TV에서 탁구 경기 하이라이트와 함께 중국 팬들의 욕설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죠. 저는 평정심을 찾기 위해 중국어니까 나만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TV를 가리키며 와 린 메이, 너희 중국이 따끈한 소식으로 방영되고 있어. 축하해. 중국은 올림픽 강국이야. 정말 코로나로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등 우리를 응원하였죠. 에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를 치며 저희를 가리켰고 에미르가 큰 소리로 소리친 프랑스어에 반응하듯 술집의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었죠. 그 모습에 저는 아무도 이해 못했어. 아무 일 없을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라고 생각하며 박수에 화답했습니다. 메이는 옆에서 불안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제 팔을 내렸고 저는 메이를 향해 무시해 어차피 중국어는 알아듣지 못하잖아. 즐겨 메이라고 하며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의 도심을 걸으며 저와 메이는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이 우리를 향해 치노 라고 외치는 것이었죠. 우리는 중국을 치노라고 부르는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말이라 우라가 치밀었지만 이미 해외여행을 하며 많이 겪어본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똥밟았다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메이와 카페에 도착하고 음료를 주문한 뒤 카페에 설치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언론에서 뉴스를 보도 중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날 전 세계로 송출되었던 중국인들의 응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중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붓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뉴스임에도 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건 영어로 번역된 자막이 뉴스와 함께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기장 안팎에서의 중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곧바로 국제 언론의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국경을 넘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죠. 그 뉴스를 보며 저와 메이는 한동안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과 모욕감이 제 몸과 마음을 지배하였고 저는 메이와 함께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메이와 길을 걸으며 얘기했습니다. 어제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욕먹고 있는 기분이 들어. 맞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전 세계가 화합하는 장에서 저런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어제 뭐라고 다그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해. 린, 이미 지나간 일이야. 우리 여행 왔잖아? 개의치 말고 우리 쇼핑이나 가자. 파리는 패션이 유명하잖아. 메이의 권유에 얼른 좋지 않은 이 기분을 털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메이의 제안에 응했고 저와 메이는 유명한 쇼핑거리인 샹젤리제에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메이와 저는 한 가게에서 옷을 고르며 착장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매장 직원이 다가와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옷은 고가라서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쏘아보는 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불편함을 느꼈고 마치 우리가 이 옷을 살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른 옷을 더 살펴볼 기분이 아니어서 곧바로 매장을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리의 뒤에서 종업원이 낮은 목소리로 너희도 인종차별 당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제의 일들이 파리 전역에 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중국 민족이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파리를 돌아다니는 매 순간순간이 눈치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파리의 유명한 카페에 들려 커피를 마시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카페에 커피를 마시는 낭만을 채 즐기기도 전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도 탁구 경기할 때 그 중국인들일지도 몰라 라는 말이 귓가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와 메이는 얼굴이 빨개졌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서둘러 카페를 떠났죠.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횟수가 많아지며 우리는 불안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이러한 눈치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손님이 많지 않은 한적하고 조용한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은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는 마음을 한결 놓은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우리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파리에서의 모든 불편한 경험들이 떠올랐고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 선택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종업원이 한국어로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와 메이는 우물쭈물하다가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은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표정이 상기되더니 다시금 영어로 음식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영어로 말을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메이는 제게 왜 한국인이라고 했냐고 다그쳤고 저는 메이에게 나도 후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눈치를 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무슨 맛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메이와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하지만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결제를 위해 카운터로 향했고 결제할 때 저희는 무사히 넘어갔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종업원은 영어로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인 척하지 마세요.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였고 친구와 함께 급히 음식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숙소로 바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숙소로 걸어가는 길에서조차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도록 우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악몽은 이어졌습니다. 거리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할 때에도 다른 외국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를 향한 것만 같았고 일상적인 외출조차도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이 많은 길거리보다 한적한 길로 돌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심지어는 파리 시내를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치노라는 비하 발언을 하며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무례한 시선과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별은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한때 우리가 설렜던 파리는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죠. 우리는 파리가 더 이상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메이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숙소로 돌아와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잡고 우리는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파리올림픽은 잘 즐기셨습니까?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왔어요. 이제 귀국하려고요. 그 순간 택시기사는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정을 풀고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놀란 표정을 지은 건 사과드립니다. 며칠 전 매체에서 중국에 관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비매너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봐서 순간 놀랬던 거예요. 하지만 아가씨들은 그렇지 않아 보이네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욕먹는 게 불편하겠어요. 그쵸?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폐막식까지 올림픽을 즐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경기장 밖에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중국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힘들어서 귀국합니다. 저희도 중국 팬들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 우리까지 욕을 먹고 있으니 정말 힘드네요. 제 말을 듣고 택시기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중국은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9년 전에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죠. 그때도 느꼈지만 몇몇 소수의 중국인들이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건 결국 서로가 소통하며 편견을 깨고 더 나아가 화합을 해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걸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택시기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메이도 제 마음을 공감하듯 저를 달래주었고 택시기사는 제 모습을 보고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중국의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네. 좋은 관람객을 파리에서 잃게 되는군요. 아쉽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감사함을 전하고 난 후 우리는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티켓 교환을 진행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로 교환을 하고 도망치듯 파리를 떠났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이 위안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도망치듯 떠난 이유는 공항에서도 눈치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였죠. 주변을 살필 때마다 계속 외국인들과 눈을 맞추게 되다 보니 마치 이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티켓을 바꿀 때도 공항 직원이 저희가 급하게 말을 하다 보니 이해를 못해 처리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래서 더 다그치고 언성이 높아질 때마다 메이가 제 팔을 잡으며 저를 진정시켰죠. 그렇게 무서운 듯이 황급하게 떠난 파리는 제게 중국인으로서의 열등감과 수치심, 부끄러움과 한숨으로 남는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즐거웠던 추억보다 좋지 않은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파리에서의 즐거웠던 추억도 분명히 있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 제 머리를 잠식해버렸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 분명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책임을 더 깊이 느끼고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겪은 경험들은 단순히 파리를 여행하며 겪은 불편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아시아권을 바라볼 때는 세계 모든 인류가 중국을 더 혐오한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친오라는 혐오 발언이 나오지 않게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저와 메이는 다음에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꿔가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매너를 중시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중국의 우월함은 잠시 접어두고 겸손한 자세로 각 나라들을 대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몇몇은 니들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중국에 갇혀있지 않고 세상 밖을 여행하게 될 사람이라면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항상 하셔야 하며, 중국의 이미지 개선이 단시간에 회복되진 않겠지만 우리 중국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대중국인이고, 빠른 경제 성장에 발맞춰 더욱더 빠른 이미지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에서의 일정 동안 줄곧 불편한 시선을 피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비행기 표를 앞당겨 귀국하기로 결정한 우리들의 심경에는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중국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사고방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중국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부러웠고 우리 중국도 해외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이번 여행이 남긴 교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국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씁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중국이 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충격이 심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연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